역할을 누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막 뛰어나게 뭘 잘하고 이러진 않아서 일단 이제 제가 제주에서의 생활을 제주에서의 교직 생활을 음, 이제 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얘기를 하면 제 근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 스타일 자체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제주에서 이제 몇 번 한 달 살기, 뭐, 2주 살기를 몇 해 동안 해보고, 한번 교직 생활도 해보자 해서 그 전출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출은 교환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전출로 왔어요. 저나 아이들이 다 지금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뭐 이유라고 하면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주에 내려온 지가 7년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학력 향상 연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학습연구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연구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제가 기초학력 향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진단평가가 지지난주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 나오고 신청서 제출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각 학교에 투입돼가지고 학교에서 1대1로 멘토 멘티를 지금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 그런 회의를 이제 정기적으로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10년 있었고, 제주에서 이제 7년 차고요. 제가 조금 늦게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첫째 낳고 나서 교사가 됐어요. 그 전에 다른 뭐, 기간제 교사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상담 쪽이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 폭력 쪽에 이제 학생부에 계속 있었어요. 사안 담당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음, 좀 공부도 해보고 그러기는 했었거든요. 뭐, 짧게나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학생부에 누군가가 이제 인물들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막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물러나게 됐고, 이제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가 진짜 희망하는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서 읽기로 아이들한테 이제 파닉스부터 또 이제 기초인 애들한테도 저는 원서 읽기를 시켜봤거든요. 굉장히 쉬운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준 높은 친구들은 이제 비판적 사고, 창의력까지 좀 키울 수 있게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계속 수업에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길은 뭐 남편도 이제 2년 뒤에 왔는데 이제 남편은 한라산을 가로질러서 서귀포에 가고 저는 이제 해안도로 따라서 쭉 가거든요. 출퇴근길이 정말 이쁩니다. 근데 학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끔 나의 출퇴근길을 잊을 때가 있어요. 막 고민하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 맞다. 이 예쁜 풍경을 내가 또 오늘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학교에 가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인제 학교에 가면은 한라산이 교무실에서는 한라산이 보이고 또 인제 교실로 가면은 바다가 보여요. 그런 학교에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서울에는 애들이 모르면 인사 안 하거든요. 선생님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일단 모르는 얼굴이면 인사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놀란 게 모르든 알든 어른이 오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더 신뢰한다라는 느낌을 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쪼끔 예전 인제 저희 학교 잘할 때 학교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을 좀 더 신뢰하고 그리고 인제 또 사랑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제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늘 요즘에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인제 안식년 하면서 아이들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준비하면서 애들 사진을 막 보면서 준비를 못 했어요. 애들 사진 보고 뭐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확실히 또 지금은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이 되게 순진하거든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막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엄청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딸 가진 부모들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딸이 없지만 딸 가진 느낌으로 살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인제 여기에 교직 문화는 좀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고 다 평교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냥 교장 교감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인제 선생님 교장 이렇게만 선생님도 안 붙이고 막 말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아니면 장, 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 서울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만 그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 해서 저는 어르신들 누굴 말하지 막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어르신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인제 뭐 부장 선생님이든 어쨌든 교감 선생님이든 부장 선생님 특히 저는 그냥 평교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선배 교사 그런 느낌을 많이 하고 후배 교사 이런 느낌인데 제가 더 좋았던 거는 처음에는 평교사라 생각해서 항상 규정을 따지면서 제가 인제 뭐 회의를 할 때든 아니면은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되게 규정 따지면서 제가 되게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좀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 했었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결하면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제주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 인제 "너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특히 인제 나이 드신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부터 제가 처음에는 막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아 진짜 그 방법이 맞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 항상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청에서 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학부모 민원이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랑 부딪힌다거나 하면 인제 제가 옆에 선배 교사한테 여쭤보면 그 선배님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뭔가 어디다 교육청에다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선생님한테 뭐 얘기를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그 선생님이랑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뭐 또 화해를 한다든가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후배 선생님들도 되게 깍듯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제주 선생님들만 그러니까 제주 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도 되게 많아요. 여기 제주에서는 육지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교직에서도 되게 많고 요즘 신규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육직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선생님들도 좀 깍듯하시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선생님들 일 빼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약간 지역 공동체인데 지역 공동체라고 느낀 게 어떻게 뭐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이 다 교장 교감 선생님 후배예요. 후배이거나 아니면 동기거나 이러니까 문제가 되게 교장 교감 선생님 선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일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이 뭐 따지고 오면 또 뭐 제자거나 후배거나 이래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방패막이가 돼 줘서 좀 고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제가 오롯이 다 온전히 다 받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제가 서울에서는 어떨 때는 '내가 총알바지 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쪼끔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 다 어떻게 건너 알고 뭐 가족 관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또한 조심하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다운디 배움학교라고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혁신학교라고 했던 곳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 이런 혁신학교가 꽤 많습니다, 저희 이 제주도에서는. 이 혁신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주로 인제 4.3 그다음에 제주어 그다음에 해녀 문화에 대한 교육이 되게 인상 깊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놀랐었고 특히 인제 3 월이 되면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4.3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4.3 때 아이들이 그걸 많이 가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많이 가는 이유가 그 제사가 있거나 3월 달에 4월 달에 그때 인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때 인제 어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또 묘지를 찾아뵙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체험학습 쓰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자치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진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음악과 체육 활동이 진짜 서울에서는 음악이랑 체육 활동을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데 사교육으로 다 채워지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제 시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도 저는 인제 서울 애들은 워낙 또 체육 활동을 워낙 안 해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자습 시간에 오히려 데리고 나와서 체육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는 뭐 각종 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체육 활동이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말마다 육지도 가시고 그리고 무슨 대회가 항상 있더라고요. 1년 내내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체육 활동에 모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진짜 몇몇 어 참여 안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가 체육을 잘 못하더라도 또 응원도 하러 가고 친구들끼리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해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는 차로 아이들이 많이 학교를 다녀요. 워낙 인제 섹터가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제 부모님 차로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고 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근처에 인제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비만인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체육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비만이 많아요. 비만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제주 아이들이. 그래서 혼디걸음멍이라고 해서 보통 인제 아침 아이들이 걸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인제 상을 준다거나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제 동행으로 해서 아이들이 인제 스마트워치 굉장히 저렴한 거 한 3만 원짜리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나눠줘서 전교생들한테 그 예산을 써서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제 매달, 매달 많이 걷는 친구들 해 가지고는
뭐 상도 주고 뭐 텀블러 스타벅스 텀블러도 주고 선생님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1 등인 친구는 뭐 또 뭐 벨트 그 뭐지? 복싱해서 이기면은 막 금벨트 이거 차잖아요. 그런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 인제 4.3은 보통 인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외적으로 그 대회는 없었던 것 같고, 인제 교내에서는 이제 독후감이나 시쓰기 그림 활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가 시간에는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인제 점심 급식으로도 인제 그때 4.3 때 인제 숨어서 지냈던 숨어서 지냈던 도민들의 생각하면서 이제 급식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주먹밥 그런 거를 인제 급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과에서는 43만 보 걷기, 뭐 그다음에 영어과에서는 세이브 미얀마 해 가지고, 미얀마 그때 2021 년도에 또 미얀마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인제 아이들이 영어로 인제 친구들한테 엽서를 보낸다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캠페인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제 아이들 일기 쓴 게 있어요. 그 일기를 제주 4.3을 설명한 그 일기, 인제 이 작품이 인제 대상인가 뭐 금상인가 받았던 작품인데, 이걸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일기로 구성을 해서 4.3 이야기를 일기로 구성을 해서 인제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인제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로 옮겨 봐라." 그래서 모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파닉스 안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다 같이 한 문장이라도 읽어서 그 동영상에다가 입히도록 했던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요 활동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제주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요 행사를 해요. 그래서 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으로도 쓰고, 그래서 혹시 요망지네라는 이 제주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채팅방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망지네 요거 뜻 아세요? 귀여운 건가요? 아. 비슷한데 귀엽다. 음. 야무지고 똘똘하다는 의미입니다. 음. 요망지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맨날 못 알아들었는데, 인제 선생님들끼리 막 제주어로 말씀하시면 "고라줍서, 고라줍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뭘까요? 평 사투리 골라주세요. 식으로 하면 평평하게 예. 하거나 뭐 그죠. 고루 고라줍서 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말해 음. 주세요. 그래서 고르다가 말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3 번은 인제 학생들이 막 인제 교무실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귀눈이 왁왁해라." 이러시게 말씀하시거든요. "귀눈이 왁왁해라." 시끄럽다. 예. 정신이 없다. 시끄럽다. 왁왁이 깜깜하다라는 의미여서 음. 정신없다 할 때 "귀눈이 왁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어로 막 말씀하시면 저 진짜 외국에 온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집도 만들고 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녀도 저희 인제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스페인 가서 또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또 해녀 공연도 했었고, 인제 아이들 교육도 따로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 그리고 인제 한림여중 체육대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치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선후배 관계가 되게 단단히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체육 선생님이 쪼끔 도와주고, 아이들이 다 자기네들이 다 플랜카드 만들고 반티 만들고 이게 거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인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응원가를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보다 선배들이 더 무섭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응원가 연습하고 인제 이때 엄청 인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되게 굉장히 한 달 동안 내내 즐거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 같이 반티를 입고
여기 토끼 머리 딴 사람이 저희 저희 교무부장님인데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학교를 다 휘어잡는 분이에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도 체육대회를 주도하는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같이 사제동행으로 잘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가 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른 지역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중심 시스템 다 하시나요?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을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업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무 중심이어서 부서도 다 그냥 뭐 창의체험부 음, 뭐 보통 인성 뭐 창의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업무별로 부서가 나눠졌었고 음, 교무실도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까 학년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년부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아이들 생활 지도가 수월하고 일관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가 오히려 줄어들고 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학적 담당 선생님이 그 학적과 일과를 담당해 주는 선생님이 이 교육 중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는 한두 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훨씬 줄고 오히려 담임 활동 그러니까 담임으로서의 업무나 아니면 아이들 생활지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시간표 모니터가 각 학년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반 앞에 시간표 모니터가 있어서 일과에서 그냥 고치면 바로 원격으로 다 아이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표를 일일이 안 알려줘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음, 이것도. 그리고 인제 각 교무실마다 학년별로 태블릿 PC가 다 한 40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할 때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편했고 그다음에 걸레도 진짜 아이들 청소할 때도 여기 애들은 진짜 청소 잘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애들은 진짜 빗자루질 하나도 다 못해 가지고 막 일일이 가르쳐 줬었는데 여기서는 애들이 청소 자체를 원래 잘하고 그다음에 또 걸레도 세탁기가 따로 층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저희 인제 청소 음,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걸레를 아이들이 그 세탁기에 갖다 놓으면 다 빨아서 널어서 다음날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이들 지도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하고 뭐 아이들이 그냥 청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세탁기가 돌아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성적 처리도 여기는 교과마다 그냥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전산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교직원 회의는 요즘에는 다 월 1회 하시죠? 예. 월 1회 여기도 월 1회 하거든요. 그전에는 매주 했었는데 인제 연수하는 걸로 모이지 않는 이상은 월 1 회만 해서 저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여기서 활동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인제 제가 뭐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뭐 영국 수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인제 제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제 뭐 영국 수업을 한다든가 아이들 뭐 기초학력 애들 따로 불러서 수업을 좀 더 한다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워크북도 제작할 수 있었고 작년에 아이들이랑 시쓰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소가수다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쏘갔다는 줄 알고, 아니에요. 쏘군 얘기하시는 줄 알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예. 하여튼 우리 뭐 제주 얘기만 들어도 다들 흐뭇한 표정으로 별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저 근무하는 학교가 면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애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더 저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세범 선생님, 예, 발표로 선생님 바로 화면 중지해 넘어갈게요. 예. 주시면은 제가 공유할게요. 아, 네네. 아, 아, 저는, 우선 근황을 이야기해 보자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팠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수업을 21실수로 하는데요. 한 학년을 들어가는데, 걸치고 19시간에 들어갈 건지, 21시간을 하고 한 학년에 들어갈 건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1학년이고 평가도 없고 하니까 1학년 7반을 3시간씩 들어가는데, 이게 수업이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밑에 있는데 1, 2, 3, 5, 6, 3, 4, 5, 6, 1, 2, 3, 4, 1, 2, 3, 4가 일주일에 2번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시간 할 때는 진짜 막 거의 엄청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게 또 지금 논문을 시작해가지고 교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화요일마다 교수님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너무 피곤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3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 때문인지 5시가 이제 아침이 기준이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면 3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3시 30분에 일어나도 이제 좀 저한테는 아침 같은 느낌? 누군간 잠들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 웨이 덕분에 약간 인증은 고려학교 인증은 못하고 있지만 아침에 3시 30분? 보통은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어제까지는 4시 반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완전 안정기로 돼서 4시 반 전에 눈이 떠져요. 4시 20분? 막 이렇게 떠져서 모닝콜보다 좀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제 시간을 갖다가 출근할 수 있고 그래서 아침 시간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 가는 시간은 비슷하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도 제가 1등으로 도착하던데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랜만에 판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태블릿 PC로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조금 집중이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까 해서 판서를 했더니 여기 손이 여기 막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막 다 여기 찢어져가지고 종이 쓰면 막 피가 막 종이에 묻을 정도로 근데 잘 안 났더라고요. 여기 찢어진 게.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주말에 연락 오셨는데 주제 발표 당연히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할 수 있을까 막 싶었고 지금도 약간 좀 떨리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제 일상 공유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이게 시 제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 이름이라서 여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벚꽃 필 때 애들이랑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지금 저희 반도 너무 귀엽긴 한데 작년 반 아이들이랑 이제 벚꽃에서 찍었던 게 너무 좀 기억이 나서 찍었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제가 저희 반 교훈 이게 제 스스로 약간 교직관 같은 건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이 저를 떠올리면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교실 앞에다 꽃을 항상 두거든요. 근데 올해는 꽃을 관리하는 여학생이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선생님 제가 꽃 물 매일 갈아줘도 돼요? 막 해가지고 이게 꽃이 밤에 이렇게 되게 신선한 물을 먹고 싶을 거 꼭 종례를 하고 꽃을 이렇게 화병을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꽃병이 깨질 때까지만 놔야 되는데 작년엔 6월에 깨졌거든요. 그것도 마침 손미경 선생님 시간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손미경 선생님이 그거 제가 저희 반 꽃병 치우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꽃을 한쪽에 넣는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되게 활발한데도 꽃병이 살아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꽃병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꽃을 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꽃은 유난히 좀 조심하는 학사 앞에 있는데도 되게 조심히 잘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학교 앞에 이게 딱 붙여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있잖아요. 하루 중에 정말 힘든 일이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어쳐야 한다 막 하면서 이거를 계속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제가 힘을 얻는 시라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마침 좀 약간 이게 어쨌든 항상 이 시를 읽으면 약간 봄이 앞에 있는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시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가치?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그 행복을 주는 게 뭐 가족 되게 안정감 많이 주고, 그다음에 시를 읽으면 전 좀 힐링이 돼요. 이게 시집은 이렇게 넘기면 아무 데나 읽어도 시작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되게 좋아하고, 꽃은 이제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꽃 같다고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되게 예쁘고 교실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림은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보는 건 좋아해서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했었고, 나중에 혹시라도 시집을 내게 되면은 그림도 제가 그려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건 이제 좀 약간 네, 버킷리스트처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수학으로 대학원을 먼저 졸업하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상담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만 한 8년째? 이 정도 다니고 있거든요. 수학으로 휴학을 많이 해서 6년을 다녔고, 지금 이어가지고 상담을 다녀서 상담도 지금 4학기째라서 거의 2년 가까이 다니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한 8년째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데, 엄청 힘든데 또 막상 가면 엄청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오늘도 교수님한테 엄청 큰 깨달음을 얻고 왔거든요. 교수님이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했는데 제가 분명히 모형을 만들어서 갔는데 그 단어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건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 가르칠 때는 되게 같은 내용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숙달돼 있잖아요. 낯선 용어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논문 용어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주시고 개념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잘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새로운 거 하는 거, 그래서 고래 학교에서도 약간 도전 이런 거 되게 많이 이렇게 늘 제시해 주셔서 늘 여기 같이 함께 하면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수 있는 뭐 여기 했는데 이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뭐 이제 따뜻함,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고, 대화해주고, 막 그 다음에 이거를 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를 애들이 더 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지니까, 뭔가, 애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인반 아이들로 속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머님들도 이제 저희 반 어머님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알림장을 써서 올리는데 그 알림장에 모든 걸 다 넣어서 그런지 민원 전화 같은 게 안 오고 오히려 엄청 죄송해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하셔서 이게 어쨌든 좀 제가 좀 더 과하게 하면은 이렇게 안 오는구나 싶은 느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힘들 때도 있긴 했었는데 올해는 되게 이제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엄청 대학원에서 재밌게 하는 게 있어요. 모래놀이 치료인데요. 이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모래 말고 놀이 치료는 뭐 아이들이 조금 발달이 느리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놀이 치료 다닌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래 놀이 치료는 그 MBTI 잘 알고 계시는 그 학자가 이제 하신 건데, 이제 무의식을 이제 직면하는 뭐 그런 놀이 치료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서 진짜 모래 상자를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두 명이 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피규어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 가서 엄청 놀랬는데 그 교수님 장 한 8개, 9개? 막 엄청 큰 장 있잖아요. 집에 책장 같은 게 거기에 피규어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피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걸 수집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 장이 그 자물쇠 장이에요. 그 학교에 있는 것처럼 절대 애들이 막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교수님이 이제 항상 수업에 오시면 자물쇠로 여시고 다 이게 되게 보존하게 해야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규어를 담아오라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래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숨기라고 하세요. 이 피규어를.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못 보게 하고 상대방은 뭐 다른 곳을 보고 있게 하고 이제 피규어를 숨기게 하고 그걸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손으로 만지면서 찾아서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여기 옆에 5개는 제가 첫 시간에 숨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때 3월 완전 초였어요. 3월 6일 있는 그 주였던 것 같아요. 개강을 수요일에 했으니까 아마도 3월 8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벌써 떠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뭐지? 가을쯤? 여름쯤 요트를 너무 부산에서 타고 싶었는데 요트를 못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트 타고 싶어서 이거 골랐던 것 같고 자유로울
희망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 바쁜데 사람들하고 연락을 못 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공중전화 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제 스스로 약간 돋보이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골랐는데 그 옆에 보석도 그 선생님의 제 짝꿍 선생님은 보석을 못 발견했대요. 피규어장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왔냐고 해서 제가 그냥 반짝이는 거를 옆에다 두고 싶었다 이러니까 좀 이거는 제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걸 좀 가져왔던 것 같고, 의자는 왠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좀 앉아서 쉬고 싶다? 이래서 그때 저를 약간 표현했던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2번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3번째? 그랬는데 이 치료가 되게 엄청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수요일에 6시 반에 하는데 너무 기다려지고 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좀 더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한테 대화를 시작하기에도 되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뭐 매개체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는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좀 잘 배워서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우선은 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논문 주제는 진로 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랑 논문을 쓰고 싶은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진로 탄력성? 아이들이 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뭐 자기의 긍정적 태도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교수님을 뭐 이렇게 뵙고 왔을 때는 이 주제보다는 조금 다른 수정된 모형으로 접근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침에 3시 30분에 일어나서 한 3시간을 찾아요. 논문을 서치하고 막 다 모으고 막 이러면서 되게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겨서 교수님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좀 줄이자 이렇게 엄청.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자꾸 생각나서 이제 오늘에서야 약간 정했고, 이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할까 하다가 작년에 발달심리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과제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고려학교 선생님들 만 11분이 계시면은 그 인생곡선을 그려보라고 하시는데, 되게 인생곡선 저희 되게 쉽게 생각하고 애들도 1시간 만에 그려봐 이러고 저도 항상 수학에서 인생곡선 많이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되게 이제 노후까지 설계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꽤 오래 주셨어요. 한 달? 그래서 2달 정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주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제 이름이 세봄이기도 하고 이제 제 봄을 사계절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지금 제가 33살인데, 어쨌든 뭐, 주2의 필라테스 막 사계절 제주여행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막 이거를 보면서 다음 주에 제주도 가려고 티켓팅도 했거든요. 이걸 다시 보면서 엄마랑 이제 둘이 가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뭐 여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등산은 3월 1일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잘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그렇고, 논문도 지금처럼 쓰면 이것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은 35살쯤 하고 싶은데 이건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원래 원예 공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 하나 더 갈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좀 제가 뭐 하고 싶은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방향 같은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 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등산 가고 싶다? 이건 제 이제 희망인데, 왜냐면 같이 올라가는 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나중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 막 이렇게 플라워 포엠 카페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네, 수정쌤이 계속 계시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 그다음에 약간 전 나중에 노인 미술 이런 거랑 노인 미술 치료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조금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되게 지금 말도 빨리 하는데 좀 급해요. 교수님도 오늘 너무 급하다고 저한테 아침에 명상을 좀 하고 논문을 시작하세요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느리게 살고 싶어서 노르웨이 이런 데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슬로우 시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발표를 했던 건데 되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도 뭐 그때 원미 선생님이 그 자서전 쓰기 막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때도 되게 엄청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뭔가 같이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막 제가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재능 기부, 마음 치료, 뭐 게스트하우스 오픈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면 어쨌든 다른 곳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주를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저도 제주에 가서 나중에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막 이게 되게 요즘에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막 말씀드렸던 그 책에 있는 아니 그 시인데 제가 되게 이 시가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약간 고래학교 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되게 3월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진짜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다음에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3시 30분에 일어나면서 8시 고래학교까지 하루를 12시간 더 하고 5시간을 더해서 17시간 후에도 막 괜찮을까 막 이랬는데 뭐 학교도 무사히 끝났고 교수님이랑도 좀 사실 조금 살짝 울었거든요.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근데 교수님이 잘해왔다고 울지 말고 잘 설명해보라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 이게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면서 교수님한테 혼날까 봐 되게 걱정하면서 제가 약간 논문 부진아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아까 수정 선생님 첫 화면 보자마자 고래학교에서 안식처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제가 빨강머리인 때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같이 에너지 많이 얻고 싶고요. 제가 지금은 너무 급해서 이제 막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공유회 때는 좀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쌤은 되게 오늘 하루 분주했던 것 같은데 듣는 우리는 되게 흐뭇했을 거 아니에요. 그 PPT도 너무 화사하고 쌤 자체가 막 젊음이 느껴지고 말하는 것도 뭔가 예쁘고 생각하는 거랑 애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꽃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꽂아뒀다는데 좀 지금 거기부터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급 환경 뭐 미화비가 이 학교는 또 있더라고요. 거기 대구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3월 안에 6만 원을 쓰라 해갖고 뭘 사지 해서 그냥 애들한테 그냥 생각 없이 너희 뭐 필요한 것 같아 하니까 애들이 다 식물을 사자는 거예요. 저희 또 텃밭 가꾸는 거에 진심인 또 애가 있거든요. 저녁에도 막 와서 그 동네 사니까 막 꽃 심고 이런 애가 있는데 한 명이 식물 얘기하니까 식물 종류 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파리지옥이라는 게 뭐 있다던데 파리 잡아먹는 식물부터 시작해서 다육이부터 시작해서 막 하자해서 전 속으로 저는 식물 다 죽이거든요. 집에 들어온 식물은 다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키우는 게 또 인성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을 수 있으니까 세범 쌤 얘기 들으면서는 꽃 피는 화분을 하나 갖다 놔 제가 꽃을 바꿔줄 자신은 없고 좀 그런 다짐을 하게 됐고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그 모래 놀이는 것도 되게 애들하고 해도 재밌고 막 그렇게 맞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3시 반에 일어났다니까 또 놀랐고 하여튼. 정말, 네, 에너지 열정이 대단해서 저희 또 다 들으면서도 자극받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미수 선생님. 그래도 다들 막 학기 초라 정신없고 피곤하실 텐데도 세범쌤도 이제 오늘 대학원 교수님도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주제 발표 안 미루고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선생님, 네. 네, 저희 시작할 때 발표하시는 네, 분은 그냥 발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네, 네. 네, 목소리 쌤 잘 하실 말씀 들리시죠? 나누시고 네, 네. 들립니다. 네. 너무 급하게 해서 응, 죄송해요. 응. 지금 머릿속으로는 사실은, AI 예전에 했었던 타입캐스트하고,
웹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그래서 차라리 그거 지금 이거 발표하면서 조금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황은 얘기를 해보면 지금 3월 20일이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평가 지원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어제 새벽 4시인가 자고 6시에 일어났나? 거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학교의 이 평가,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그거를 봤는데, 아직도 혹시 분석적으로 하시나요? 총체적으로 하시나요? 대부분 다 분석적으로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이쪽, 기존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루브릭을 할 때 총체적이 음, 아니라 다 분석적으로 짜고 평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음,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 학교를 했는데, 새 학교가 다 딱 두 사람 빼고, 두 선생님 빼고, 나머지는 다 총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음, 근데 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번에 신규 수석님으로 간 수석님이 그 학교에 그냥 유일하게 미술 과목인데 유일하게 혼자만 분석적 루브릭하고 다 총체적으로 하고 또 다른 음, 과는 영어과인데 총체적으로 분석적으로 했긴 했는데 평가 요소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학교에서 수석 선생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모든 과목을 아예 컨설팅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이후에 이제 좀 교통 정리가 됐는데 이쪽 시흥 지역으로 경기도 시흥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다 그런 시스템인 것 음. 같아서 조금 할 일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줄 게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또 이어가다가 또 화면이 자꾸 그럴 것 같아서. 네, 지금 여기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이겨내기 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아이들이 1인 1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이 두 개를 굉장히 뭐 주 엔진과 보조 엔진으로 얘기를 해서 첫 번째는 에듀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듀테크 부분에서도 영어과는 또 과학과랑 사회과는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걸로 한번 올해 조금 시스템화 시켜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영어 3시간 중에 2시간 하고 1시간 주제 선택하는데 2시간 가지고 이거 세팅하는데 나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또 이 같이 따라오는 게 이 엄청 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세팅을 할 때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수업 이겨내기 해서 제목을 써봤고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가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듀네 티클리어로 회원 가입을 하면 이 하나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도 해결이 되고 디지털 교과서는 그 안에 플랫폼이 위두랑이라고 플랫폼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녹음을 한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위두랑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교과서 내에.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이 되고 또 에듀넷이라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서 한 번 회원 가입을 에듀넷에서 하면 이렇게 같이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예전에는 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을 할 경우에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교과서를 서책을 내가 몇 과를 다 다운받아서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쓰라고 했을 때 저장 공간 없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아예 우리 웹처럼 이걸 로그인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웹, WEB, 웹, DT는
디지털 텍스트북을 D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webdt.edunet.net 이렇게 하면 이게 디지털 교과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에듀넷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제가 디지털 교과서 선도 강사 요원을 막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런 강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걸 많이 썼는데 1년 내내 힘들었던 게 회원가입이었어요. 학생들에게 회원가입해라, 회원가입해라, 회원가입해라 했는데 맨 끝에 가서도 끝까지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일괄 등록을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듀넷 티클리어에서 그냥 에듀넷 한글로 치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회원가입 시키기 이거는 그냥 선생님만 먼저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넷이 회원 가입으로 이미 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눌러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에듀넷 티클리어의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름 저는 이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일괄 등록하지 자꾸 찾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 이름을 딱 누르잖아요. 여기 이름 자기 이름을 딱 누르면 여기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학생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는 탭으로 바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쪽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보통 엑셀로 학생 이름, 그다음 내가 아이디를 만들 거를 아이디 만들고 비번이랑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아예 쭉 명렬표를 그냥 그대로 긁어 복사 가지고 하고 남녀인지 그다음에 동의는 뭐 다 예스로 하겠죠. 요런 부분을 엑셀에서 그대로 긁어 오는데 여기는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얘가 클릭 있어서 여기 사실 여기 성별하고 동의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클릭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대로 복사하면 붙여진다고 하니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름, 아이디, 비번까지만 그대로 긁어서 붙였더니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그냥 클릭하면서 했는데 여기는 같이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학생들 거를 만든 걸 1학년 10반, 11반, 12반 해가지고 여기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32명의 학생들을 여기다 다 해서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는 어, 비번하고 아이디를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비번은 애들 보고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 다 남의 거를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혹시나 선생님 저는 비번을 꼭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 친구는 바꿔도 된다고 하고 웬만하면 그냥 아이디 비번 바꾸지 말아라 해서 저는 아이디 비번을 다 똑같은 걸로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에듀넷 회원가입을 일괄로 선생님이 가입을 딱 시켜놓으면 이제 위드랑이랑 디지털 교과서를 그대로 그냥 그 아이디 비번,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이 완료가 다 된 상태고요. 일괄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회원가입할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두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이쪽 아까 요 회원가입하면 여기 회원가입하는 여기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있잖아요. 화면 보이죠?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이거로 다운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으면 돼요. 근데 경기도는 보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아예 공문으로 다 와서 가정통신문 양식이랑 해서 쫙 해서 다 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수업했었던 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QR코드로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W 여기 이거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이 네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디지털 교과서를 아예 이쪽으로 할게요. 화면 바뀌었죠? 여기가 지금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1학년 적어도 1학년 제가 새 학급 들어가는데 1학년 다른 선생님이 좀 다 같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내일 일단 모이기로 했거든요. 안내를 해서 혹시 동의서를 이 양 받을 거 1학년 전체를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다.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올해 1학기 때 한번 제가 해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2학기 때 선생님들한테 안내하려고 했는데 이양 가정통신문 만드는 거 그냥 선생님들한테 지금 알려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고 저는 안내는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 지금 웹 여기 이대로 치면 이렇게 나와요. 회원가입 해가지고 아까 아이디 비번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개 영어 그러니까 이 회원가입을 할 때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나와요. 저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잘 돼서 초등학교는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초등학교는 실가명 콘텐츠라고 해서 막 이렇게 VR 막 이런 거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영어 과목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이 저희 학교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책 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로 서책 교과서를 그냥 디지털 교과서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 영어책 이거를 그대로 클릭해주면 영어 교과서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 혹시 들리나요? 네, 이렇게 요 이제 책이 이렇게 나오고요. 나오고 요 밑에 여기 하단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밑에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차례 해서 일과에 뭐 이렇게 딱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일과에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트 리스닝 한다 그러면 여기를 하면 요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근데 얘가 좋은 게 휴대폰으로도 저는 예전에 제가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책 안 들고 그냥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얘네 반 몇 반이지? 교과서 진도 어디지? 이 디지털 교과서로 대충 보고 위드랑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애들 책을 뭐 Hi, 보고 Andy. How are you doing? Fine, thanks. How about you, Minji? Very well. This is my cousin, Subin. She's from Ulsan. Nice to meet you, Subin. I'm Andy, Minji's classmate. Hi, Andy. Nice to meet you too.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좋은 건 뭐냐면 애들한테 이어폰을 각자 가져오라고 해서 개별 학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듣기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다 그냥 틀어주고 애들한테 니네 빈칸 채워, 뭐 문제 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각자 자기가 이렇게 듣고 뭐 거기 그 빈칸 채우기라든지 활동지를 준 거를 각자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스크립트 보고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만약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전체를 다 틀어주고 싶다 그러면 다 틀어주라고 하고 그럼 디지털 텍스트북을 보면서 너희들이 답을 확인해봐 하면 아이들이 여기 눌러가면서 자기가 한 게 답이 맞았는지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어서 그게 이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의 장점이고 펜쓰기 기능이 있어요. 일단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본문인데 페이지가 2페이지로 돼 있으니까 한 페이지로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여기가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 페이지로 옆 페이지로 가서 옆 페이지로 가서 얘를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 여기 단어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푸던을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기능이 메모 기능이랑 뭐 여기 하이라이트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여기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하도 오랜만에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 요 3년 기간 동안은 제가 잘 안 썼어요. 그전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건 휴대폰으로 제가 하니까 더 잘 돼가지고 휴대폰으로 한번 연습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펜쓰기가 펜의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밑줄도 이렇게 쳐갈 수 있고, 뭐 여기다 하이라이트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무슨 기능이 아마 더 있어요. 메모 기능에 눌러보고 너희가 모르는 거 여기다가 뭐 해석을 해봐. 여기 중학교 뭐 아이들한테 해석하라고 해서 저장하면 이게 저장이 되고 여기 위두랑 전송이 있잖아요. 저장해서 아이고 저장해서 여기 위두랑 전송하면 아까 위두랑이라는 거는 그냥 패들렛이나 뭐 이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위두랑을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두랑 이야기도 했는데 위두랑에다가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이런 거에다가 여기 뭐 1학년 12반 아이들은 하나만 있겠죠. 저는 지금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12반에다가 보내겠다 그러면 12반에 소식란이 있고 모둠란이 있다 그러면 보통 소식란에다가 전송 그러면 위두랑으로 지금 이렇게 전송이 돼서 나중에 위두랑을 펼쳐보면 거기에 본인이 보낸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런 이렇게 아까 말고 여기 됐다. 네, 이렇게 Dad is in front of the door.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쭉 블럭을 씌우잖아요. 그럼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럼 하이라이트 하면 여기 하이라이트 뭐 내가 이 색깔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고 금방 다시 한번 꾹 여기 부분만 다시 눌러보면요. 여기 부분만 아이고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부분만 누르면 이렇게 다른 부분을 누를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옆에 이렇게 메모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이 부분을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녹음을 해서 아까 위두랑으로 전송하면 거기로 바로 내가 녹음한 게 그쪽으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자료 연결, 뭐 검색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어서 이게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그냥 자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학습합니다. 학습해서 이거 위두랑에 자료 올리세요. 그래서 좀 개별 학습이나 아니면 모둠끼리 하세요. 아까 모둠에다 넣는 그 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나눠서 뭐 1, 2, 3 단락을 나눠서 애들한테 공동 학습해서 모둠으로 다 올려줘라. 그러면 확인이 그 위드랑에 가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페이지니까 조금 이제 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 페이지를 2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교과서 버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책 교과서는 뭐 눌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Good to see you. 이렇게 읽어주고 반응을 보이고 동영상 여기 리스닝 이렇게 나와 있고 워크시트도 학생들이 형성평가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풀어봐라 하고 본인들이 이제 뭐 답 같은 거 확인도 할 수 있고 셀프 스터디로 이렇게 좋아서 디지털 교과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뭐 원래 의도는 서책 교과서를 없애고 디지털 교과서로 지금 계속 앞서 가려고 지금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한 만큼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여기 학교에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 만들어진 자료니까 영어, 사회, 과학은 좀 이렇게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두랑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위두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디지털 교과서고 이제 위두랑이라는 게 애들은 아까 아이디 비번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위두랑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세팅.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위두랑으로 들어가서 할게요. 여기 이게 위두랑이라는 건데 아마 위두랑으로 들어가면 로그인해라 그러면 에듀넷에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디지털 교과서, 에듀넷, 위두랑 똑같은 아이디 비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위두랑인데 위두랑에 딱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앞에 이렇게 뜨거든요. 앞에 이런 화면이 뜨고 저는 지금 클래스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를 누르면 제가 개설한 클래스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 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클래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규 클래스를 내가 만들겠다. 그럼 여기 신규 클래스 개설 해서 뭐 여기 뭐 헷갈리니까 자기 아이들이 검색할 때 그냥 1학년 8반 이러면 전국에 있는 1학년 8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를 그냥 여기다가 저는 백옷 해솔중 뭐 1학년 8반 뭐 이런 식으로 학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뭐 교과목이 많다. 교과목 많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해솔중 1학년 8반 뭐 영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검색을 했을 때 백옷 해솔중만 치면 이게 다 나와요. 해솔중학교에서 만든 이런 것들 다 나와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개설을 해 놓으면 여기 클래스 개설해 놓고 뭐 이미지 등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여기 밑에 학교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중학교에 나는 1학년이다. 1학년에 영어만 하겠다 해서 개설하기 하면 반이 개설이 돼요. 개설이 돼서 이제 클래스로 다시 갈게요. 그럼 제가 이제 개설한 클래스가 되는데 애들이 일단 들어올 때 어떻게 집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위두랑이라는 것을 일단 학교는 들어왔는데 우리 학급으로 들어가려면 이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했다가 학생들 보고 검색했다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일단 해보라고 해요. 자기 뭐 백옷 그냥 학교만 검색 딱 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백옷 해설 중 저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쫙 나와서 그 반에 다른 데를 누르면 안 되고 요 위에를 제목을 눌러줘야 돼요. 제목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제목을 눌러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눌러주고 이 제목을 눌러주면 선생님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줘서 여기에 멤버 관리를 누르면 여기에 이름이 막 떠요. 그러면 그 선택한 이렇게 멤버를 하고 클릭 뭐 승인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한 멤버 탈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가셨나요? 그냥 혹시 이제 뭐 이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물어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거는 제가 2018년, 19년 뭐 요때 좀 많이 썼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그 전 2016년부터 이 위드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교과서 많이 쓰여 있어서 찾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저는 위두랑이 조금 눈에 이렇게 딱 안 띄어요. 저기 이렇게 플랫폼이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제가 많이 쓰는 건 그냥 여기 클래스 소식 여기에다가 학생들의 자료 같은 거 이제 지금 해놓고 아이들한테 회원가입 시키고 있는 단계여서 자료는 아직 많이 못 올렸는데 회원가입만 지금 시켜서 아이들이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 과제방 하나 올려놨거든요. 과제를 해서 녹음하는 거를 올리라고 패들렛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어떻게 녹음해서 올리냐. 그래서 여기 과제방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과제방에 이 과제 등록을 할 때 비공개로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거를 선생님만 들을 수가 있어요. 자유형으로 하면 다 들을 수 있고 종료 후 공개는 과제를 애들이 다 냈다 그러면 공개되는 거고. 그래서 비공개로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비공개로 해놓고 과제 일과 녹음하기, 과제 뭐뭐 하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 클래스 과제로 등록하면 과제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 과제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게 패들렛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개를 다 같이 넣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고 2페이지 사진 찍고 이걸 녹음하라고 해서 사진 2장에다가 녹음 하나 올리는 거를 한꺼번에 하고 또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과제방 활용도 좀 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모둠을 그냥 무작위로 개설을, 이렇게 여기 보면 모둠이 있어서 모둠을 선생님이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만들어도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모둠 개설이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하나씩 저도 이제 하는 거여서 모든 개수를 몇 개 하겠다. 그래서 뭐 6개로 하겠다. 그래서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할 수도 뭐 자동 배정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쌤들이 하시면서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모둠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면서 위두랑이랑 같이 이쪽 모둠으로 만약 없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 자리가 교과실이 아니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저희는 일렬 배열로 32명이 완전 콩나물처럼 한 교실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어디 뭐 뒤에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뭐든 만들어라도 풀어라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나는 산모듬이다 그러면 여기 같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한 거 같이 올리고 뭐 이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두랑을 지금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아까 등록을 하면 여기 부분에 빨간 게 new 해가지고 N이 뜨거든요. 뭐 거기를 누르면 아까 여기 회원 해주면 되고요. 여기 톱니바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거 귀찮다. 그냥 애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설정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보려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아주 정말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해서 이 수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저기 단톡방에다가 드릴게요. 2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요. 2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규칙에서 이런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제1조. 그래서 이거만 수업하기 전에 3주를 디지털 교과서 수업 규칙을 학생들한테 세뇌를 막 시킨대요. 3주 동안. 그래야 얘네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딴 길로 안 빠지고 여기에 몰입해서 할 수 있게 수업 규칙만 3주 동안 막 세팅을 한다고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규칙을 수업 준비를 할 때 서책 교과서를 준비해 두고 활동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가지 펜 여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수석님 거 지금 가져온 거여서 뭐 형광펜 터치펜 있는 삼색펜 이거는 교과서에다가도 표시하라는 건지인 것 같아요. 개별 이어폰 준비해 와라. 그리고 책상 이렇게 꼼꼼하게 해놨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쓸 때 지금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는 왼쪽에다 디지털 교과서를 놓고 오른쪽에는 활동지를 놔라. 그리고 활동지가 교과서보다 우선하며 더 가치가 있다. 교과서보다는 활동지를 그래서 이 수석님은 활동지하고 학습지는 다르다. 학습지는 그냥 강의용으로 만드는 거고 활동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를 강조를 하고 여기 DT와 활동지 쪽수를 미리 펴서 준비하고 기기 관리할 때 이거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1인 스마트 기기 사용할 때 기본 배경 화면 뭐 이런 거 변경하지 말아라. 뭐 변경되어 있을 경우 기본 상태로 복원시켜라.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읽어야 된다.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할 때는 밑줄을 긁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쓰기를 해라. 아까 그 디지털 교과서 보면 하이라이트 기능, 메모 기능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기기에다가도 나의 행동으로 자꾸 읽기를 해라.
그리고 짝 활동을 할 때도 45도를 마주보고 짝에게 설명을 해라. 굉장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촘촘하게 수업을 딱 그려져요. 손가락으로 짝한테 말할 때 몸을 돌려서 책상을 넘겨서 넘어 보여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해라. 그리고 반응할 때도 그냥 영혼 없이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해주고, 발표를 할 때는 아는 사람만 손드는 게 아니라 몰라도 무조건 다 드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손들기. 발표할 때는 8m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해라. 이거를 3주 동안 기가 막 닳도록 계속 훈련을 학기 초에 시켜준대요. 그다음에 발표할 때는 선생님 바라보지 않고 친구를 바라봐라. 디지털 교과서 학습 목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어라 해서 학습 목표는 PPT에다 놓으면 안 된다 해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서 칠판에다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여놓고 하면서 아이들이 오늘 활동은 이게 목표야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박히게 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TTT 질문하기 해서 텍스트북, 교과서로, 그다음 팀, 그다음 티처,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TTT로 질문해라. 자꾸 애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막 그냥 쏟아붙이잖아요, 질문을. 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거 있으면 교과서를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팀에게, 그래도 모른다 그때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화장지, 의자, 준비물 이런 없을 때는 묻지 말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해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는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한쪽 이어폰만 사용해라. 애들이 또 선생님이 뭔가 지시하는 것을 못 알아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 뭐 이렇게 너무나 여기도 굉장히 촘촘하게 너무나 크게 들으면 옆에 사람 다 들리니까 10cm 이내의 음량으로 들어라. 그래서 뭐 반납할 때는 3초간 꾹 눌러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예 이제 막 이렇게 교육을 확실하게 이렇게 시켜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 안내를 해줘서요. 좀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은. 그래서 혹시 1학기 지났으니까 2학기 때, 새 학기 시작할 때 디지털 교과서 한번 좀 활용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사용 전에 한번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다. 저희는 디지털 교과서는 아닌데, 네네. 저희 그 출판사의 선생님 자료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네네. 영어 회화 수업은 그걸로 이렇게 디지털, 클릭해서, 예, 디지털 교과서인가요? 그죠, 디지털 교과서죠? 근데 이제 네.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 교사용이라서 제가 네네네. 이제 보여주고 같이 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제가 다 쓰지 않아도 영어 회화 과목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하고 이게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음, 쓸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네. 이제 교사용만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계속 훈련시키고 익숙해지면 한 2학기 때 말 정도 가면 좀 디지털 교과서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좀 많이 이게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있나요? 고등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없나요? 제 기억에 저는 1학년 거는 모르겠고, 분명히 2, 3학년 건 없어요. 1학년 건 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공통과정까지는 예. 있고, 그 선택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과학하고 사회만 지금 해놓고 더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초등에서 좀 더 많이 더 이렇게 개설을 좀 다른 과목들 뭐 이런 걸 좀 한다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1, 2, 3학년 다 있으니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아까 저는 클래스 카드 가입시키고 구글 클래스룸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속이 맞아요. 터지는 게 알기 때문에 디지털 예. 교과서를 하나 더 가입시킨다는 건 큰 그게 그러니까 아닐까 올해 안 싶은데 하여튼 되면 내년이라도 네. 내가 또 필요하다고 느끼면 맞아요.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또
이렇게 알아두면 어디에 자료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아, 있으니까. 그리고 예, 예.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랑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뭐 그거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막 많이 틀려졌다. 태도 정의적 영역까지 들어갔다 음, 해서 몰랐는데 에듀넷에도 있더라고요. 그 에듀넷에 교육 정책 해가지고 그래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지금 금방 보여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래서 2022는 좀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클리어 에듀넷에 보시면요, 교육 정책 있죠. 교육 정책을 누르시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2022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다 나와 있죠. 저는 일단 중학교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랑 뭐 이런 것, 여기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2022로 나오듯이 2022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서 여기 에듀넷에서 다른 데도 아마 올려져 있긴 있을 건데 저는 에듀넷에서 지금 알고 있어서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세 분 발표 준비나 고생 많으셨고, 다들 바쁘신데 또, 예,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아까 좀 시작할 때, 말씀하신 분 빼고, 최지연 쌤이랑 강고은 쌤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소감이라든지, 예, 그날은 이제 말씀하시고, 저희 바로, 예, 예,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예. 아, 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다행히 끝에 제주도 선생님 보기만 해도 늘 부러운 제주도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범 쌤 저도 되게 교장 선생님하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애들을 꽃처럼 보는구나. 그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저도 반성했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꽃처럼 본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잼민이로 진짜 보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저는 저 아가들은 어떻게 하지? 저 맨날 요새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데 음, 꽃처럼 본 적이 없었나 싶어서 저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예쁘게 봐야겠다 생각했고요.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미 선생님의 강의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얘기만 들었지. 사실 공문이 왔을 때 전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저랑 제가 보는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나랑 관련이 없네? 이러면서 덮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학교까지는 잘 되어 있나 봅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 감사하고, 제가 세범 선생님에게 살짝쿵 안심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21시간 되게 힘드시죠? 저는 올해 3개 학년에, 그다음에 4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하루에 4시간, 5시간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했어요. 조금 위안이 되시니까. 정말 비단임하기 힘드네요. 비단임했더니 이렇게, 어, 야, 3개 학년에 4과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시수는 몇 시수인 거예요? 실수는 17시간이요. 근데 음, 이 고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 경기도의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범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2과목, 그렇죠. 3과목 고교학점제 가르치고, 때문에. 네, 맞아요. 아까 그런데 제가 집에 이제, 오다가 우연히 저기 김미진 쌤, 대구에 이제 김미진 쌤 아시는 분은 이제 우연히 길거리에서 땡 만났는데 그분도 학교 옮겨서 이제 고등학교 옮겼는데 원래 그 전에도 고등학교 있긴 했지만 올해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교학점 때문에 뭐 과목을 애들 원하는 대로 다 개설해 주다 네, 보니까 맞아, 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힘들다고 길거리에 서서 한참 얘기하다가 막 들어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중학교 약간 자유학기제 처음 들어올 때 그런 혼란이랑 맞아, 비슷하지 맞아.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일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서 요새 중학교로 옮기시는 분들이 예, 작년부터 중학교 되게 옮겨 많아졌어요. 이렇게 중학교가 네. 인기 있는 데가 아,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 살짝 해서 알아보기까지 어, 했다니까요. 네, 네. 그 정도로 되게 바쁩니다. 진짜 정신없이. 왜냐면 모든 네. 과목이 다 시험을 치고 그쵸. 다 네. 평가를 하니까 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힘듦이 하여튼, 있다고. 음, 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고려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다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강고은 선생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네, 저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주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아, 생겼고, 네, 저도 뒤에 한라산이 있고 앞에 바다 있는 곳에서 한번 가르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네, 저도 해봄샘 그 PPT 보면서 너무 꽃같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그리고 모래놀이실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집에 그렇게 쓸만한 미니어처 참 많은데 아이들은 어, 장난감 막 떠오르면서 벽에다 전시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했었고요. 그리고 반성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만 했던 걸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꽃을 반에 두면 좋겠다 그렇고 생각했지만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꽃으로 보면서 들어가면 되게 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꽃이 있으면 진작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막 그 3월에 되게 분주해서 놓친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렇게 좀 아이 하나를 좀 만났어야 되는데 막 막 이제 1학년 때 가르쳐왔던 애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대충 아니까 잡아야 될 아이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 아이들 막 지적하는데 너무 음, 많은 시간 소진한 것 같은 생각이 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4월에 잠깐 병가를 내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뭔가를 다 마무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너무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음, 되게 여유 없이 놓친 게 많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김민수 쌤 디지털 교과서도 되게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궁금했던 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아이들이 필기를 하면 그거를 선생님이 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애들한테 들었습니다. 네. 저장하고 위두랑으로 넣어라, 보내라. 그러면 아마 볼 수 과제로 있을 거예요. 올려서 아니요, 보내라고 그냥 하셔야 아까 그 메모 해석한 거 뭐 이런 거 거기다 음, 하잖아요. 하고 네. 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위두랑에다가 전송 전송. 보내라. 전송만 하면 다 아니면 보내요. 아이들이 한 거를 그냥 캡처해가지고 저 오픈 채팅방도 많이 열어가지고 되게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패들렛 하면 막 어, 이렇게 하는데 오픈 네네. 채팅방에 그냥 요즘은 계속 음, 학습지 하면 검사하기 힘드니까 다 하고 난 네.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려. 그러면 오픈 채팅방으로 다 올려요. 그걸 찍어서 바로 올릴 수가 있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음, 위드랑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디지털 교과서만 책처럼 쓰고 뭐 한 거는 다 그냥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도 돼요. 오픈 채팅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요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천일 스토리 질문인데 좀 아,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 동아리 아이들을 지금 11명을 모집을 해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천일 스토리를 모르니까 기존 거를 지금 다 다운받아가지고 몇 개 네. 샘플을 보여주면서 요런 거다 예, 알려주고 예.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위에 올려진 게 별로 없던데 그 은지 자료가,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예, 예. 예. 어떻게 다른 시작해야 될지요? 다른 분은 네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그냥 하나 스토리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맞아요. 없던데 기존에 선생님들 한 것만 올려져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 아니, 강고은 쌤이 최근에 다시 올려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냥 그 이제 네 파일로 개 중에 올려졌나요? 올리면 되지. 네. 네, 파일을 올렸어요. 한 아니면 번만 더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려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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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 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증샷 하나 찍을까요? 아까 초반에 또 계신 분들은 나가시고 막 이랬는데, 네. 아, 어, 내가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몇 번 눌렀습니다.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아까 박현수 쌤이 그 노션, 네, 이제 지난번에 좀 잠깐 소개했는데 쌤들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노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소모임으로 해서 또 얘기 좀 더 나누거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